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여드름 그리고 모낭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통 염증이 발생하면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그런 염증들이 잘 낫지 않으면 이게 모낭염은 아닌지 혹시 다른 증상은 아닌지 고민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내용을 짚어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피부의 염증의 발생에 관여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되는 것은 피지와 각질, 이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피지가 많이 생성되고 있거나 잘 제거되지 않고 있거나 그런 피지가 쌓이면서 그 주변을 각질이 막거나 이런 상황에서 염증이 주로 발생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를 잘 조절해 주는 것도 그리고 각질을 잘 조절해 주는 것도 두 가지 모두 여드름의 관리에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상황에는 사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사춘기에 생기는 여드름에는 당연히 호르몬의 작용이 많이 관여하게 되겠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여드름의 염증이 증가하시게 되고요. 성인기에 발생하는 여드름은 호르몬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면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생활관리라든지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합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통 환자분들이랑 진료를 할 때 음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사실 모든 분들이 똑같이 다 모든 요인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실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충분히 확인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피지가 생성이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좁쌀 여드름 형태로 생성이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면포라고 부르게 되는데 면포라는 염증은 결국은 안에 단단하고 노란 피지가 피부에 차 있거나 아니면 하얀 형태로 차 있는 경우가 많고요.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메이크업을 했을 때 피부가 되게 매끄럽지 않고 오돌토돌하다 혹은 뭔가 요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시기도 하고요. 또 면포들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게 되면 이게 점점 환웅되는 단계를 거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환웅된 염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낭염과 혼동될 여지가 생기시게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심한 염증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가 점점 모공 안쪽으로 파고드는 염증이 되게 되면서 크기도 커지고 붉어지고 단단해지고 아파지고 이런 형태로 변화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증이 면포 상태일 때는 면포를 짠다고 해서 사실 심한 흉터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구진이 되거나 결절이 되거나 심한 환웅이 되는 상태가 되고 나면 피부 조직이 생각보다 많이 손상이 되면서 그 자리가 또 흉터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너무 많이 진행되기 이전에 여드름은 적절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피부가 호전되는 것은 염증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더 잘 호전이 되고 그리고 또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필요한 처치를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인기에 발생하는 염증들은 딱 염증의 형태만 보기가 사실 어렵고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경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거든요. 이 시기에 나는 정말 꼭 피부가 좋아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조절해 주시는 게 당연히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모낭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드름이 잘 안 낫고 집에서 이것저것 써보시거든요. 외용제를 써보기도 하고 패치를 붙여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잘 안 낫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 이게 혹시 모낭염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데 모낭염은 발생 자체가 여드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세균이 관여한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색 포도알균, 이 세균에 의해서 사실 가장 많은 모낭염들이 발생하시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의 항생제 복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람 음성균에 의한 모낭염도 있을 수 있고 녹농균에 의한 증상도 있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균에 의해서 뭐 발생했느냐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치료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세균성 염증인지 아니면 그냥 여드름인지 아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드름은 압출을 깨끗하게 하고 이 피지를 제거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면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을 조금 더 잘 회복을 시키고 염증은 뭐 모두 다 정리한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압출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피부를 잘 아물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낭염과 여드름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압출했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드름은 압출을 하면 피지가 쏙 나오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뚜렷한 게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모낭염은 압출을 했을 때 실패할 확률도 되게 높아요. 집에서 그래서 많이 짜다가 좀 실패해서 막 땡땡하게 부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런 염증들이 사실 상대적으로는 모낭염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 깊은 고름물집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가 한 가지가 있고 얕은 고름물집을 형성하는 형태가 있는데 특히 얕은 고름물집을 형성하는 형태는 그냥 하얀 농이 탁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특징적인 형태를 띠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가려움이 있는 것과 번지는 것과 또 특정 자리에 자꾸 계속 발생한다 이런 상황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드름도 사실은 가렵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 모낭염이 훨씬 더 가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면도를 하시거나 눈썹 정리를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상처가 나고 거기에 세균이 영향을 주면서 염증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드름과 다르게 모낭염의 치료를 드릴 때에는 모든 염증을 다 짜려고 노력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염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압출하는 건 사실 치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짠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게 피부를 더 자극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드는 어떤 요인들에 대한 점검이 1차적으로 먼저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복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치를 받는다거나 생활적인 부분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게 동시에 진행이 되었을 때 모낭염의 치료는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 얼굴에 생겼다, 여드름?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염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초기부터 내가 좀 잘 처치를 하는 것이 피부를 좀 더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일단은 여드름과 모낭염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떤 염증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대지 않는 겁니다. 손대서 내가 억지로 뜯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나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피지를 손톱으로 너무 세게 뜯어내버리게 되면 피부 조직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특히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손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세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 자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시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 그리고 면도, 눈썹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도하거나 눈썹 정리하실 때 최대한 상처 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면도를 하실 때 날면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날면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부에 좀 바짝 붙여서 면도를 하게 되면서 염증이 있는 부위를 더 덧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날면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유가 여드름, 모낭염 뭐가 나니까 이 자리를 좀 잘 관리하고 싶어서 위생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무조건 날면도가 다 긍정적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고 어떤 면도 방식을 사용하시던지 최대한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겠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쓰시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마스크 내부는 굉장히 습하고 온도도 높고 얼굴에 열도 막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더 심화시키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그런 시점들에는 염증이 있는 부위에 스치거나 자극이 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을 조금 자제하시는 부분이 피부의 건강에는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인데요. 여드름이나 모낭염 이런 피부 증상과 음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의견도 갈리고 연구의 결과에서도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우유라든지 아니면 당부화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당연히 피부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초콜릿, 디저트류, 튀김, 밀가루 이런 음식들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내가 먹던 빈도에서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피부의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충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드름이 나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유청단백이 분리된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부의 회복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부에 자꾸 손이 더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부에 더 상처를 많이 내게 되기도 하고요. 피부의 회복력에도 스트레스가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조절해 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수면, 스트레스 요인, 음식, 음주 이런 것들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달라질 만한 요인이 있었던 것들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더 건강한 피부로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드름과 모낭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모두 건강한 피부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